네, 후반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전반부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후반부 영상은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 대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대면으로 좀 얼굴도 뵙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뭐 봄학기 때부터 저하고 또 그 가을 학기까지 또 아니면 뭐 그 전에 또 다른 학년 때 저하고 만났던 우리 또 학생들이 또 많이 계셔서 뭐 다소 좀 뭐 그런 부분들이 뭐 뭐 이게 좀 사실은 아쉽긴 하지만 당연히 그래도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을 다 면면히 또 제가 또 기억을 하고 있어서 다행히 조금 그게 위안이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학창 시절의 학기이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볼 날이 이제 그렇게 사실 거의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졸업 후에 여러분들을 좀 만나게 되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우리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하셔서 좀 더 성장하는 과정에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과제를 쭉 보면서 사실은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약간 어떤 과제에 대한 의도라든가 또 여러분들 바라보는 시각과 또 저의 어떤 그런 견해가 일부 상이하거나 좀 뭐 다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서로가 또 배워간다는 그런 과정 하에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조금 더 미비한 부분들을 같이 상호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찌되었던 제가 여러분들의 과제를 통해서 최대한 뭐 의미 있는 내용들을 좀 전달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여러분들이 총 13분의 학생들 지금 그래도 제가 그나마 한 두세 페이지 뭐 이렇게 좀 뭐 평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제 그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또 제가 또 나름대로 또뭐 약간 좀 정리를 또 했는데 아마 다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 오늘 다 진행이 되고요. 안 되면 역시 19일 주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기획서 우리 5개강고 홍보 기획서 말씀드릴 때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고사 대체과제 리뷰입니다. 자, 리뷰이고요. 자, 먼저, 뭐, 제가 이제 아마 과제 자체가 OH 미디어 캠페인 중에, 그러니까 5개강고 캠페인 중에 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부분, 해외 사례를 많이들 하셨어요. 거의 뭐 90% 이상이 다 해외 사례입니다. 물론, 절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봄학기 때도 잠깐 이런 말씀 드리긴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광고와 관련되어 있는 특히 5개 광고와 관련되어 있는 법이 예전에는 관리법밖에 없었어요. 즉 주로 이제 간판들이 난립하거나 그러니까 아까 뭐 전간판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간판으로부터 다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즉 생활형 매체들 이거를 간판 또 아니면 여러분들 왜 이 간판도 해당이 될 거고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애도벌레면 이렇게 왜 점도에서 막 이렇게 바람 불어갖고 막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날아다니진 않지만 바람 넣어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 자, 이런 것도 전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고들을 난립하는 것들을 막고자 하는 관리법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광고 저희가 이미 학기 초에 뭐 지하철뿐만 아니라 뭐 지상의 전광판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많이 다양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산업진흥에 대한 물론 5개 광고 산업 자체에 대한 진흥도 해당이 되고요. 또 아니면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광고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그런 기업들의 광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산업이 좀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게끔 진흥하는 법률로 역시 이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법과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것들을 뭐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규제 샌드박스를 해서 좀 많이 완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방향성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좀 관리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관점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뭐 이걸 뭐 법으로 이완화하자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뭐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릴 문제일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사례처럼 뭐 이렇게 좀 확실하게 와 눈에 확 띄는 어떤 그런 우계 광고 캠페인들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기술이 부족하거나 또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서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국내 사례가 이렇게 많이 없지?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절대, 자, 그런 능력 부재나 기술의 부재는 절대 아니고요. 단지 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의 창의성을 발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대로 해외 사례는 굉장히, 자, 그런 어떤 규제들이 좀 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볼 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점을 그러니까 이미 과제를 하셨지만, 자, 참고하셔서 이제 중요한 것보다 과제가 중요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업에 나가셨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배워왔던 5개 광고와 관련되어 있는 캠페인들을 진행할까를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게 기말 대체 과제의 또 과제명이기도 하죠. 제가 또 나중에 안내하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는 제 설명과 함께,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자, 우리가 그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이미 여러분들이 리뷰한,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서치도 하시고 그다음에 정리도 하셨을 텐데, 자, 그런 거를 우리나라 캠페인에 어떻게 하면 잘, 자, 녹여낼까, 즉 벤치마킹을 할까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관점을, 자, 기말고사 관점으로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자, 볼게요. 이제 아마 제가 이제 그 랜덤으로 여러분들, 자, 뭐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과제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거 내가 했던 과제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더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듣게 되시면, 또 아니면 제가 맥도날드 좀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중첩되는 학생들이 또 있으세요. 맥도날드, 뭐 버거킹, 뭐 뒤에 또 가면 또 이제 우리 넷플릭스 관련해서 또 여러 학생들이 또 과제를 내셨는데, 아마 보는 뭐 시각들이 비슷하다고 좀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보다 타 학생들이 사실 어떻게 동일한 어떤 뭐 광고주나 브랜드 루트를 설명하고 있을까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자,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물론 저에 대한 관점도 들어가겠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사실 다른 뭐 여느 때 같으면 20명이 넘는 학생들의 과제를 막 평가하고 이렇게 막 더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숫자는 더 적지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동일한 뭐 여러분들 시각으로 이제 내신 거지만, 저는 이것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약간 다양하게 또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려야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데 좀 빡빡했습니다. 자, 그 점은 또 여러분들에게 뭐 여담처럼 뭐 그냥 편하게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자, 어찌되었던 제가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과제를 아주 참 이게 아주 소중하게 작업하신 과제를 저도 소중하게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그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맥도날드는 이제 생활형 간판, 아까 얘기했죠. 이제 저희 간판부터 이제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5개 광고 그러면 자, 머리 찾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생활형 간판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외부 조명, 투광기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24시간을 창의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과제 내신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그러니까 제가 리뷰를 한번 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자, 24시간.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웬만한 패스트푸드, 해외 사례에서는 사실 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뭐 어쨌든 뭐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안전한 나라이다 보니까, 자, 24시간, 뭐 물론 우리 뭐 편의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일반적인 패스트푸드가 자, 24시간 종이로 뭐 영업을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자, 24시간 오픈하고 있다라는 맥도날드의 어떤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5개 광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로고를 강조하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조명을 활용해서 자, 맥도날드의 M자를 제가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들, 일종의 약간 뭐 메타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자, 어떻게 보면 자,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형상화하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지금 단조로울 수 있을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사실 주간에는 보이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주간 사진을 못 봐서 그렇긴 한데, 주간에도 만약에 M자가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이게 좀 더 입체감들이 그러니까 더 뛰어난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외부 투광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미 다 배웠죠. 그러니까 조명 자체는 내부 조명으로 대부분 되어 있긴 하지만, 뭐 형광등 조명, 그 다음에 야릿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LED 조명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외부의 어떤 조명을 활용해서 이제 실제로 어떤 빛의 효과를 발휘하는, 자, 이런 형태로 광고를, 조금은 고풍스럽고 뭐 앤틱하죠, 느낌들이. 자, 이렇게 해서 자, 투광기를 활용해서 24시간 야간에도 열심히 불을 켜고, 자, 우리 고객들을 맞이한다라는 것들로 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로고를 활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마찬가지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M자, 그죠? 약간 이제 여러분들 뭐, 이미, 저 개인적으로는 맥도날드의 그 프렌치 프라이가 제일 맛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브랜드도 먹어봤지만, 오히려 저는 제 입맛에는, 자, 맥도날드의 프렌치 프라이가 맛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 이 M자도 역시, 자, 잘 활용을 했죠. 자, 우리, 자, 그 다음에 제품의 특성과 연계해서, 자, 맥모닝 시간,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디어 진짜 뛰어나다. 창의적인 어떤 그런,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것도 좀 있다라고 좀 보아졌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그 다음에 구매 시점이 또 역시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보시면, 자, 해외 사례인 것 100% 해외 사례입니다. 국내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가로등이 바로 옆에 있는데, 가로등에 저희는 현재 광고를 일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맥도날드 앞에 있는, 자, 달걀 설치물 가로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 모르겠어요. 실제 있는 가로등에다가 이렇게 구조물을 부조 형태나 아니면 목업으로 계란 모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광고를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만든 게 아닌가라는 제 추측입니다. 혹시 이거 과제하신 분, 만약에 이 자료가 좀 더 있다고 하신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등 자체는 일단 저희가 상업적인 광고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이렇게 아예 그냥 점두에다가 심는 것도 안 됩니다. 불법이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자, 같이 활용을 해서, 자, 맥모닝의 자체가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소스가, 사실은 이제, 달걀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확실하게 달걀 모양을 설치를 해서, 자, 시간대에 열려서, 자, 맥모닝을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브제를 설치해서, 자, 다시 이제 맥모닝 시간.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가 맥모닝 되게 좋아하거든요. 새벽 4시부터 아침 10시 반까지 되는데, 10시 반 그 전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열려 있다가, 10시 반이 지나면 이제 닫히고, 이제 맥모닝 시간이 끝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자, 타임 세일 광고, 구매 시점 광고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서, 그쵸? 점도에서, 자, POP성 어떤 형태가, 되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창의성과 기술력과 그 다음에 법적인 부분까지 연계가 돼야지만 가능한 것들.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도 창의력도 될 거예요. 또 아니고 기술 될 텐데 아까 얘기했던 규제 때문에 못할 수 있는. 하지만 해외는 가능했다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계속 맥도날드 이어집니다. 자, 인터랙션형이라고 참여형에 대한 부분이죠. 참여를 통한 흥미 유발 광고라고 되어 있고 결국엔 그런 것들이 브랜드를 체험하는 어떤 형태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요거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게 지금 보면 어디 그 몰 같은 데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우리가 여기 이제 스탠드 형태로 자, 광고물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자, 광고 퍼즐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아니면 지금도 저희 아들도 보면 약간 이렇게 좀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하던데 자, 퍼즐을 흐트러져 있던 것들을 맞추는 개념이죠. 자, 결국에 맞춰보면 자, 맥도날드 모양의 그 다음에 소비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 광고를 퍼즐처럼 만들어서 직접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즉 고객의 참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자, 맥도날드라는 어떤 그런 브랜드를 자, 우리가 인지적으로 또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간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약간 심리학을 굉장히 활용한 그런 광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행동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현재 이 광고물 하나가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뭐 상호작용적인 효과,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 상호작용이라는 것들이 자, 참여를 직접 해야 되는 행동을 유발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내가 손으로 닿는 어떤 물건들에 대한 인지가 훨씬 더 각인이 잘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결국에는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쇼핑몰 같은 데는 또 특히 이제 더 좋은 건 뒤에도 잠깐 뒤에 보이시죠? 맥도날드 이제 앞에 매장이 뒤에 있는데 아까 전에도 앞에서 우리 맥모닝 그 오브제도 봤던 것처럼 자, 실제 매장 주변에 있는 이런 매체들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사실 이거 뭐 생각했냐면 보통 맥도날드가 실내 매장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 실외 매장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가로변 실트들, 그러니까 승차대 광고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광고물만 부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직접 손을 뭐 통해서 퍼즐 형태로 좀 해갖고 적용해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법에 저촉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은 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현실감 있게 향후에 졸업 후에 현업에 나가시면 한번 일반적인 매체랑 그다음 실외에 있는 매체들하고 한번 이렇게 좀 매칭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공간에 뭐라고 할까요? 활용하는, 뭐, 물론 이제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는 약간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일종의 공공기관에서 이제 발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민간에서 발주하는 것들은 사실 좀 약간 다양한 형태의 어떤 광고 진행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독히 여러분들한테 해외 사례들이 많은 과제였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서 얘기했던 규제에 대한 어떤 광고, 그런 형태, 광고의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 아마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맥도날드가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집행했던 내용들을 뭐잘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 여기 이거 제가 이제 팁 달았죠. 자, 이렇게 물론 참여하셔서 인터랙션인데 자, 이렇게 하고 나시면 뭔가 그러니까 보상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과제를 한 학생은 한번 혹시 더 깊이, 그러니까 좀 더 뎁스 있게 한번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어쨌든 참여를 했다고 하면 미션을 완수했잖아요. 뭐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뭐 하다못해 뭐 할인 쿠폰을 주던 아니면, 뭐 아니면 식사권 같은 걸 하나 주던, 주로 뭐 이제 무슨, 뭐 세트 뭐 교환권 같은 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얘기해서 우리 전반부 영상에도 얘기했습니다만, IMC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이벤트와 매치에 대한 운영들이 같이 돌아가는 것들이 5개 광고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좀 더 지역 기반으로 가면서 가장 지역 기반으로 하는 프로모션 특히 이벤트와의 연계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시는 것들을 저는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코카콜라입니다. 자, 우리 콜라. 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맥도날드도 글로벌 기업이고, 자, 코카콜라도 큰 글로벌 기업들이죠. 기업입니다. 자, 일단 공공 캠페인에 일단은 일단은 그 뭔가 창의적인 소재를 활용했는데, 일단 재활용 캠페인입니다. 자, 느낌이 오시죠? 일단 콜라가 일단 용기라는 게 있잖아요. 병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있고, 그 다음에 캔도 있죠. 알루미늄 캔. 한 세 가지 형태의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부분 지금 말씀드렸던 소재들이 다 재활용 대상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콜라가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뭐 그런 거죠. 아무데나 뭐 만약에 투척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재활용만 모으는 어떤 그런 뭐 재활용 뭐라고 쓰레기 뭐 하치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뭐 일반적인 뭐 그냥 소위 이야기하는 뭐 이렇게 뭐 사실 뭐 그래요. 버리진 않지만 놓고 가시는 것도 꽤 많죠. 정류장이나 또 화장실, 뭐 공원 이런 데다가 막 함부로 뭐 그냥 막 놓고 가시잖아요. 사실은 그게 전부 다 환경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콜라가 이제 뭐 그런 거죠. 콜라를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다 아시기 때문에 콜라가 이제 그런 환경 캠페인 왜 자기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재활용 캠페인에 대한 그런 뭐 캠페인 공공 캠페인을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 여기에다가 버리세요라고 하는 디렉셔널 광고에 디렉셔널 개념의 그러니까 방향 지시 광고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재활용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오픈 테이스트 리사이클 위드 어스. 자 일단은 열고서 이제 마시라는 거죠. 자 음용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함께 재활용을 하자라고 해서 슬로건도 만들고요.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탈리아에서 런칭한 5개 광고 캠페인이고요. 자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 이 코카콜라 이 캠페인을 타 학생들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 약간 방향성들이 약간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진도 지금 보시는 사진하고 다르게 좀 멀리 또 찍은 사진도 있고 해서 아마 좀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손으로 가리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여기다 버리시라는 함부로 그냥 다른데 왜냐면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다가 아니면 재활용 뭐 쓰레기장이 아닌 곳에다 버리는 경우는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있던 쓰레기통이 아니라 실제 이제 하나를 만든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자, 많이 버릴 법한 그런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고서 이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버려주세요라는. 물론 없다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어떤 여기는 없습니다만 카피로 여러분들이 자, 재활용에 뭐 실천합시다라고 한다라면 꼭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다가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보시는 자, 환경 캠페인이고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공하는 거죠. 자, 콜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제품이 나와서 뭐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하는 캠페인, 특히 이제 겨울에는 이제 예전에 북극곰 나오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이제 박보검 씨가 이제 모델로 나오시더라고요. 자, 뭐 어찌되었던 자, 이렇게 뭔가 청춘의 열기로 또 어쨌든 콜라를 마시자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긴 합니다만,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자, 이제는 뭐 우리가 이게 코카콜라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자, 이츠 코크. 자, 그 이츠 코크 그것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자, 콜라에 대한 어떤 브랜드 인지도는 훨씬 굉장히 높습니다만 자,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콜라라고 하는 그런 글로벌 브랜드가 자, 우리나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리가 환경 보호를 앞장서는 어떤 재활용 캠페인 같은 거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다라면 훨씬 더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자, 매출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콜라 이어집니다만, 자, 이제 지주형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착시 효과,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지금 현재 캠페인을 보여드리는 건데, 자, 요거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게 게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카콜라라고 그냥 카피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 사람들은 이미 코카콜라 병을 다 아시죠? 콜라병 자체 그 되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병 모양을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유추한다는 거죠. 내가 콜라의 뭐 어떤 병 모양을 이 문구만 보더라도 아니면 이 로고만 보더라도 내가 심지어 머릿속에 형상화 시킨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 제가 외람되게도 찾다가 못 찾았는데 혹시 자, 이거 혹시 진행하셨던 과제 하셨던 학생뿐만 아니라 혹시 13명의 학생 중에서 자,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분한테 제가 이모티콘 쏩니다. 제가 찾다 못 찾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필잇이시죠? 필잇. 자, 느껴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흰색의 태그라인과, 자, 브랜드 로고가 코카콜라 병 모양의 곡선에 맞게 휘어져 있어서, 자, 마치 병이 있는 듯한 착시 효과. 그렇죠? 저는 착시 효과라고 썼습니다만, 이 명칭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상상으로, 심리학 용어에서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까먹었는데, 저의 어, 그,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찾다 못 찾아갖고 제가 좀 그러고 있는데, 낙담까지는 아닙니다만, 약간 이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실 분을 제가 찾습니다. 찾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콜라로 이어집니다. 자, 신기술 적용이에요. 큐브형 LED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건물 벽면에, 자, 미디어 파사드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미디어 파사드. 그쵸? 아까 우리 K-팝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거는, 자, 보시는 약간 여러분들 3D 입체 5개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 일단 타임스퀘어에 1760여 개의 고해상도의 LED 큐브. 이게 여러분들 영상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LED는 그냥 2D라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일반 화면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텔레비전 화면 보는 거. 근데 이거는 뭐냐면 들쭉날쭉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굴곡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 시각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왔다 갔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법적인 뭐 부분이나 또 아니면 또 이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게 그 외부에다 설치된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이걸 본 게 어디였냐면 제일기획에 혹시 최근에 제일기획에 방문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기획의 1층에 아마 그 외부에서 그 뭐죠? 질객을 방문하신 분들한테 회사 소개할 때 처음으로 이제 가서 방문해서 보여주는 것이 3D LED로도 활용되어 있는 그 질객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 히스토리를 소개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데에다가 내 실내에다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때 벌써 그게 2016년도인가 그랬으니까 몇 년 됐죠.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굉장히 입체감도 있고 기존의 LED 정합판과는 사뭇 다른 형태의 어떤 느낌처럼 보여주는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신기술들을 적용하는 매체들이 아마 등장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완화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광고주들의 인식도 바뀌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광고주들은 아직까지도 뭐 때로는 지금 디지털화가 이미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고정 광고의 형태를 아직도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광고주에게는 사실은 아무리 많은 뭐 디지털 광고를 보여드려도 사실은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니즈가 많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뭔가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된 광고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좀 더 5개 광고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시겠죠. 그래서 자, 이것도 어쨌든, 자, 우리 어떤 학생께서 이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반가웠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어찌되었던, 좀 더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이제는 5개 광고, 사실은, 그러니까 5개 광고가 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쭉 뭐 기존에도 이제 5개 광고가 테크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다양한 기술을 이제는 그러니까 접목시킬 수 있는 그것도 어떤 특정한 장소, 그 다음에 좀 더 대규모로
자, 그리고 브랜드 체험을 확실하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자, 5개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필요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미디어 파사드 유형이고요. 건물 벽면 광고입니다. 자, 콜라 다시 나왔죠? 예, 다른 학생이 이제 수업을 하신 거, 과제를 제출하신 거예요. 역시 공공 캠페인이고요. 이건 약간 이제 앰비언트 미디어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고민했다는 그런 거예요. 아까 같이 똑같은 캠페인이 등장을 또 하게 되는데, 이걸 좀 더 어떻게 해석을 할까? 물론 여러분들이 공교롭게도 동일한 광고주, 동일한 캠페인을 저에게 제출하셨지만, 자, 약간씩의 여러분들 그 학생들마다의 관점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역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동일한 캠페인이긴 하지만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로고 활용 그대로 돼 있죠. 아까 이제 아까 위에만 보이셨잖아요. 이제 이렇게 자, 여기 휴지통에 설치되어 있죠. 여기다 버리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디렉셔널형.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보시면 제가 이제 야립만 이렇게 야립 형태의 광고만 한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지주 이용 광고만 한 줄 알았더니, 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뭐 쉘터형 같은 경우나, 그렇죠. 아니면 벽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로고도 그대로 로고체 활용도 하고요. 자,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진행이 됐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지나다니시겠습니까? 자, 콜라병 들고, 아니면 콜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브랜드의 다른 음료를 드신다 하더라도, 뭐 물이, 뭐 생수 같으면 물통, 그쵸? 뭐 다른 뭐 콜라, 뭐 캔커피라고 하면 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뭐, 테이크아웃에서 갖고 나오신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용기들, 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뭐 담벼락뿐만 아니라 이런 쉘터 형태, 집 주변 뭐 할 거 없이 다 대상이 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자, 생활 밀착형 광고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 캠페인이면서 특히 공공 캠페인이면서 자, 이렇게 생활 밀착형으로 자, 촘촘하게 콜라가 광고를 진행했다. 물론 우리나라 사례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적으로 이렇게 시설물을 만든다고 한다면 더 공익적이겠죠.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강남 서초구에서 우리 서울이긴 합니다만 자, 쓰레기통, 그쵸? 쉘터 주변의 쓰레기통들을 어때요? 우리가 뭐 파리바게트나 인근에 있는 어떤 프랜차이즈들 매장과 같이 해서 자, 어떤 쓰레기통 자체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그 음료 뭐죠 용기 모양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그 신미한적으로 즉 뭐 약간 좀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또 약간 환경적으로도 좀 깔끔한 어떤 형태를 띠면서 일종의 지자체가 어떤 주변의 어떤 브랜드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콜라보를 통해서 자, 광고를 집행하는 공공 캠페인이라는 거죠. 이건 역시 자, 지자체가 관여를 그 나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콜라가 이렇게 주도해서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를 해서 자, 우리 도시 내에서의 어떤 공공 캠페인을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생활 밀착형 광고인 앰비언트 미디어 개념으로 접근했다라는 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로고를 활용한 그렇죠? 콜라의 로고를 활용해서 자,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자, 매체에 상관없이 전부 다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됐죠. 자, 이렇게 진행했던 캠페인들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ATL, BTL 매체도 다 중요할 텐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매체를 진행하시든 어떤 광고를 하시든 간에 자, 그 본연의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자,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에서도 여러분들의 이미 이제 저희가 다 학습을 한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자 개인 브랜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이름 석자를 어떤 환경에서도 자 그 초심이나 또 아니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뭐 비단 5개명을 통해서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과제 막 열심히 여러분들 리뷰 달다가 그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K저축은행. 자, 우리 은맨이라고 하죠. 은맨이라고 해야 되겠나요? 배구단 활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안산을 연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안 캐시. 다 아시는 것처럼, 제3금융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러시안 캐시. 자, 건물 외벽 광고를 이제 벽화와 부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자, 이건 약간 좀 다른 형태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국내입니다. 국내이고요. 자, 동대문에 있는 OK저축은행 된 거고요. 자, 되게 반가웠어요. 국내도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광고적인 개념이라보다는 약간 간판적인 개념. 왜냐하면 OK저축은행 자, 어떻게 보면 자, 그 건물이기 때문에 자사 건물이죠. 자, 그러면 대부분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간판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벽면에 약간 미디어 파사드 형태 같은 느낌 들긴 하는데 자, 약간 페인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벽화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만 페인팅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옥상 광고 할 때 우리 봄학기 때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자, 옥상 광고가 그러니까 우리 LED 빼놓고요, 세 가지 형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은 그 제작 형태가 일단은 네온 사인,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막 흔한 우리 이제 조명 광고 형태인 플렉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벽화였거든요. 페인팅, 그쵸? 그래서 페인팅은 글자 그대로 그 스크린 자체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냥 칠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벽에다가 이렇게 페인팅을 하고요. 이제 포인트 준 게 요거죠. 부조 형태. 뭐 오브제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맥모닝처럼 자, 이렇게 여기 이제 이걸 전문용어로 우리 그래비티라고 합니다. 건물에다가 벽화 같은 느낌으로 쓰는 것들이 일종의 그래비티라고 하는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런 기법을 활용해서 자, 광고를 집행했죠. 자, 이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법적으로는 좀 약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실제 눈으로 본 게 아니라서, 그리고 지금도 현재 이게 좀 뭐 이렇게 좀 벽화 구조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찌되었던 조금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는 뭐 사실 막 예전에는 극장 같은 경우에도 뭐 영화 광고 같은 경우에 그쵸? 뭐 상영 예정자 같은 거나 아니면 상영 중인 것들 대부분 어때요? 다 페인팅 했거든요. 자, 각각의 극장마다 작가분들, 화가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다 그렸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자, 그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실사로 자, 출력을 해갖고 붙이는 형태로 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복고 같은 느낌이고 약간 차별화돼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물론 실사로 그냥 출력해서 붙여도 되는데 이걸 벽화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미라클 어게인이라고 썼습니다만 카피가 뭔가 다시 뭐 예전의 영광을 찾자는 얘기일 것 같은데, 자, 뭔가 그런 어떤 약간 뭐라고 할까 약간 아트적인 관점에서 약간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아마 적어도 신고는 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보통 이제 뭐 아까 좀 더 들어가면 허가 그나 신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구청에다가 자, 어찌되었든 자, 이것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신고를 하고 자, 이렇게 여기 공모전까지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어떤 광고는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굉장히 약간 작품과 같은 자, 그런 그림들이 약간 해외 사례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이런 어떤 형태의 광고들도 굉장히 최근에 디지털화된 그런 환경에서 조금 더 약간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오히려 거꾸로 역차별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은 한 3분밖에 안 남았네요. 벌써 한 페이지 정도 더 설명하면 마칠 것 같은데 다 못다한 것들은 역시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노랑통닭 있고, 요거 좋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아마 제가 봄학기 때 아마 여러분들 과제로도 한번 받았던 것 같은 제가 살짝 기억이 들긴 합니다만, 자, 일단 환경 캠페인이 똑같아요. 아까 콜라는, 아까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캔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버리자라는 어떤 그런 캠페인이었는데, 요건 약간 통닭,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라 어렵긴 합니다만, 언제 어디서나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까지도 사실은 주문을 하면 바로바로 이제 배달해서 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통닭이죠. 자, 근데 그러니까 노란 통닭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그러니까 제일 많이 그러니까 통닭을 시키는 장소 중에 하나인 한강 시민공원 같은데 이런 데서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돗자리를 이제 살려고 많이 줄도 서시고 또 그다음에 풀숲에 앉고 이게 다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연인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돗자리를 차가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준비하기 쉽지 않으니까 친환경 돗자리를 일단은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연인들이든 가족들이든 아는 지인들끼리 어떤 모임을 즐겁게 하는 상황에서 또 뭔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주문하는 특히 통닭을 주문하는 장소라는 어떤 장소적인 특성을 이해한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노란 통닭 착한 돗자리라고 자, 하나씩 띄어갈 수 있게끔 다 해놨고요. 자, 여기 착한 돗자리 사용법에서 친절하게 설명도 해놨습니다. 자, 절취선을 따라 돗자리를 자, 뽑는다라고 돼 있고, 자, 그리고 이 구역에 통닭을 놓고 맛있게 여기 보시죠. 요거 그 다음에 QR코드를 자, 가까운 노란 통닭 자, 매장으로 주문한다. 자, 사실은 자, 하나 주면서 그러니까 돗자리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자, 여기서 주문도 하시고 여기에다가 치킨 넣고 드세요라고 하는 사실은 뭐 만약에 브랜드 로열티가 나는 뭐 BBQ밖에 안 먹어 또 아니면 BHC밖에 안 먹어 뭐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자, 한 번쯤은 최소한 시켜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 QR코드를 입력하면 가까운 노란 통닭 매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라고 해서 친절하게 안내까지도.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친환경 크래프트지를 활용했다고 하고요. 자, 노란 통닭에서 실제 이게 통닭 포장할 때 쓰는 그런 재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강에 피크닉을 갔을 때, 자, 우리가 뭐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편의점에서 돗자리 사려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버려야지, 왜냐면 돗자리를 쓰고서 막 함부로 버리는 것 때문에 이제 발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크래프트이기 때문에 일단 친환경적이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버리기도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캠페인들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적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아마 그 학생한테도 아마 그런 제가 피드백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아마 공공 캠핑이나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공원 자체에다가 사실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한강공원이나 시민공원에는 공공 그런 장소기 때문에 광고를 설치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지금 뭐 어느 사이트에 있는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당되는 자치구에서 아마 이것들을 아마 공공 캠페인으로 어떤 공공 PR의 형태로 아마 허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광고적인 관점에서는, 왜냐면 모든 광고주의 로망이, 그러니까 물론 전체는 다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한강에다 광고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틈새를 잘 활용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캠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한치도 제가 이제 줄였어요. 한강, 치킨과 함께하는 뭐 돗자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름을 썼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공공 캠페인들을 5개 광고를 활용해서 진행하게 되면, 자, 지금 아까 제가 규제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어느 정도는 또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도 고민하셔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셔서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잘 운영을 하시게 되면 아마 좀 더 입체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차별화된 어떤 그런 광고 캠페인을 여러분들 진행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과제, 노랑통닭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해외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것들은 제가 기술에 대한 부분이 뭐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이디어가 부족했다기보다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규제법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다면 좀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나, 아니면 향후에는 뭐 여러분들 점점 이제 아마 5개 광고의 어떤 그런 산업 진흥을 위해서 행안부에서는 좀 많은 그런 법들을,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실 때쯤 되면 훨씬 더 좀 약간 여유롭게 또 이런 캠페인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좀 참고하셔서 일단 잘 이 과제에 대한 리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